정영진 축의 매불쇼. 자, 우리 정영진 씨 건강 챙기러 지금 출발합니다. 정재훈 약사, 이승희 약사의 건강이 최고. 정재훈 약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짧게 그냥 짧게 말씀하시죠. 제가 일요일 날 그 레스토랑 팝업 행사 있어가지고 네. 갔는데 네. 거기에 오신 미모의 그 여성분이 네. 사진 같이 이렇게 찍으시고 네. 이 매불쇼 애청자로서 정재훈 약사님하고 사진 찍어서 너무 좋다면서 정영진 최웅님 네. 정 약사님 무시하지 말라고. 아, 무시. 그게 근황이에요? 너무 기분이 좋게. 좀 풀렸군요. 네. 네. 무시한 적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실험니 양반이네요. 네. 우리 관심 분야가 아닐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관심 말지. 무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죠. 없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분이 또 와주셨습니다. 네. 천사 또는 약사. 투잡이죠. 헷갈려요. 예. 네. 이승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습니다. 저 이승희 약사님 나오신 날만 되면 집에 가잖아? 그러면 오빠 오셨어요? 이러면서 성대모사를 해. 아, 아내분이. 네. 그래갖고 좋냐? 좋아? 막 이러면서 나 그날 아주 뜨끔뜨끔합니다. 네. 아니 그 댁에서도 말투가 그런 말투일까요? 네, 말투가. 아, 그렇습니까? 네. 어떻게 저런 말투가 있어요? 평상시에도 늘 그런 말투라는 거죠? 네, 보통 이런 말투. 그렇습니까? 네. 그 신기하네. 어떻게 저런 말투가 있을 수 있습니까? 화낼 때 어떻습니까? 화낼 때. 화가 나면은 예. 말을 잘 안 해요. 아, 말 안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최욱이 남자친구인데 막 저 도박장 가서 막 한 300만 원 잃고 왔어요. 300만 원.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라 그래? 화났어. 안 만나줄 거예요. 안 만나줄 거예요. 화가 나면 이제 말을 안 하는. 제가 말싸움을 잘 못하고 네. 그런 그 상황이 되게 어려워해서 그냥 좀 시간을 두면 그럴 때 이제 푼다고 남자들이 이제 뭐 약간의 애교와 함께 미안해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이제 말 안 하잖아요. 그럼 그럴 때 아이씨 이럴 수 있거든 또. 그러면 남자는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안 한다 이거죠? 네, 그냥 기다리는 편. 기다리는 네.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투가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어요.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주제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 갖고 오셨는지요? 일단 원숭이 두창. 원숭이 두창. 많이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팬데믹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던데요. 그렇게 갈 가능성은 낮죠. 거의 이제 나오군요. 지나봐야지 알겠지만. 네. 근데 이제 어저께인가요? 그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에 아프리카에서 열받아 죽겠다고 그런 기사가 실렸어요. 뭐가요? 왜냐하면 이게 발견된 게 벌써 50년 전이에요. 원숭이 두창. 새로 나온 병이 새로운 아니고. 질환이 아니에요. 새로운 질환이 아닌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제 열받은 거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50년이 된 질환이고 아프리카에서는 매년 이것 때문에 뭐 사상자도 있고 했는데 아무런 기사도 안 실고 관심도 없다가 유럽에서 몇 명 걸리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한 가지 열받는 거고. 그렇긴 하겠네. 두 번째 이제 뭐냐면 야 너네가 걸렸는데 왜 백인 사진을 안 올리고 자료 화면을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렇게 걸린 거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다행인 건 이렇게라도 관심이 가서 이제 조금 뭐 치료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더 관심이 기울여지겠구나. 네. 이러고 있습니다. 이 뉴스 같은 데서 보면 뭐 감염된 사람들 상당수가 뭐 동성애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 관련이 있습니까? 그거는 관련성이 있는 걸로 지금 추측하고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벨기에하고 스페인은 이제 스페인이 아니고 카나리아 제도라고 스페인령의 이제 어떤 그 관광지로 주로 가는 섬입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그런 뭐 주로 그 게이 이런 분들이 파티를 했대요. 네. 거기에만 8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하거든요. 네. 그 벨기에에서도 비슷한 게 있었고 5월 초에.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조금 퍼져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은 하고 증상이 있습니다. 뭐예요? 증상이 구체적인. 증상은 네.
천연두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천연두처럼 이렇게 이것도 왜 두창이라고 하는 뭐 그게 수포 비슷한 거 발진 뭐 이런 거 그렇죠. 있고. 막 온몸에 발진 같은 게 이렇게 나고 피곤하고 열도 나고 하는 그런 수두할 때 그 두자입니까? 네. 아. 그러니까 이제 머리 두자는 아니에요. 네네네. 머리만 생기는 건 아니고 이제 네. 여기저기 그렇게 나는데 보통 이제 심하게 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 가만히 있어도 나아요? 한 3주 정도 지나면 낫고요. 이게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도 언론이 굉장히 성의는 없는 게 네. 보도를 할 때 사실 이게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이 원숭이 두창이 중앙아프리카 쪽에 콩고에서 유행을 했던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아프리카 쪽에서 유행한 게 있는데 요번에 문제가 됐던 건 서아프리카 쪽입니다. 그쪽 거가 이제 퍼진 건데 네. 이건 치사율이 더 낮아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콩고 쪽은 치사율이 높아요. 한 10%까지 가요. 네. 근데 요번에 이제 문제가 된 거는 치사율이 1%니까 높아 보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연두라든지 뭐 이런 거하고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그래도 조금 덜한 증상이 경미한 그런 쪽인데 네. 우리나라 언론 같은 경우는 그 두 개를 구분을 안 하고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쓰고. 그런 근데 앞에 경우가 원숭이는 왜 붙어요? 원숭이한테서 제일 처음 이 질환 증상이 발견이 됐는데 발견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거는 이제 뭐 설치류 쪽이 이제 중간 숙주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드러난 거고요. 이게 조금 특이한 거는 뭐냐면 다른 거하고 비교해가지고 요거는 뭐 원숭이나 사람뿐만 아니라 설치류라든지 어떤 그 다른 포유동물한테도 조금 감염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혹시라도 이제 우려를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유행을 뭐 작은 지역에서 유행을 하다가 혹시라도 설치류라든지 옮길 수 있다. 애완동물 네네. 그렇게 옮으면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미국에서도 걸렸던 수의사분이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뉴스에서. 네. 왜 걸렸느냐? 요게 감염된 프레리 독이라고 하는 이제 설치류 쪽의 애완동물이 있어요. 네. 그 이제 치료를 하다가 본인이 걸렸던 거죠. 이거 백신이나 치료제는 있습니까? 있다고 하던데? 이거는 사실 천연두를 일으키는 그 바이러스하고 친척벌이기 때문에 천연두 백신을 쓰면 뭐한 85%까지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그럼 우린 맞았나 이미? 천연두 다 맞았나요, 우리? 1980년에 종식 선언을 하고요. 안 맞아요? 천연두 백신은 사실은 그 이후로는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맞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70년대생들은 맞았을 수도 있죠. 이거는 맞았으면은 우리 왜 여기 BCG 자국이 있는 것처럼 자국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저기 살아있는 생백신이에요.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실 뭐 지금 뭐 걱정스럽다고 해가지고 뭐 미리 막 예방주도 놔야 된다는 얘기 안 나오는 게 이런 그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쓰는 백신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맞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맞으면 부작용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거죠. 걱정 안 해도 되고요. 걱정 안 합니다 오늘부터. 아직까지는 그렇고 하나만 여기 덧붙이면 이게 사실 이제 이 코로나 이전에도 이 책에서 지적을 했는데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라고 인수공통 전염병이에요. 사람도 걸리고 그리고 동물도 걸린다는 거죠. 근데 이런 질환들이 앞으로 굉장히 문제일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코로나19가 팍 터지면서 이 책이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 해외 쪽에서 나온 책인데 이게 결국 뭐냐면 인류가 일단 인구가 너무 많고 너무 많아. 그리고 이제 환경을 너무 이렇게 훼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원래 바이러스의 숙주인 동물들한테 바이러스들이 잘 살고 있었는데 인간이 만나지 말아야 될 동물들을 너무 많이 만난 거예요. 만났어. 그래서 그런 건 결국 이건 어떻게 보면 환경 문제고 인류가 좀 벌인 일이기도 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답니다. 당분간은.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승희 천사 또는 약사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는지요? 저는 이제 신약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5월 13일, 그러니까 한 2주 전쯤에 FDA에서 이제 비만 치료제로 가능성 있는 당뇨 치료제가 이제 허가를 받았어요. 이게 마운자로라는 약인데 이게 허가를 받은 거는 당뇨 치료제인데 이게 신기한 게 임상을 하면서 굉장히 살이 많이 빠진 거죠. 주사 한 방에 24kg이 빠져요? 뭐 한 번 맞아서 그런 건 아닌데 일주일에 한 번 맞아서 임상에서는 이제 72주 한 1년 반 정도 임상을 했는데 평균 한 24kg가 빠졌고 평균이 그리고 기존 그 예전에 그러니까
약을 쓰기 전에 비해서 22.5% 그러니까 체중이 감량된 거예요. 네. 굉장히 엄청난 수치라고 그러네요.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허가 받은 거는 당뇨 치료제로 받았지만 이제 조만간 이제 비만 치료제로도 이제 받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비만 치료제 시장의 1위를 차지하는 게 삭센다라는 주사예요. 삭센다? 네. 이게 출시되고 한 4개월 만에 대거 품절도 됐었고 네. 맞으면 그건 살이 안 쪄요? 맞으면 이게 일단은 식욕이 조금 억제되고요. 식욕이. 네, 식욕이 안 땡기면서 약간 속이 좀 불편해요. 그래서 실제로 먹는 양도 좀 줄어들고 사람을 괴롭혀서. 그런데 이게 뭐 그렇게 우습게 볼 건 아닌 게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그 삭센다 같이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장기적인 허가를 받은 제제가 사실 몇 개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삭센다랑 지금 나온 이제 24kg 빠졌다는 마운저로는 어떻게 보면 같은 계열이에요. 네. 당뇨 치료제로 이제 네. 먹게 되면은 이제 혈당이 높아진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인지적으로 GLP-1이라는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들어와서 네. 혈당을 조절하게 되는데 그 호르몬을 조금 조절해주는. 근데 그거를 당뇨 치료제로 쓰다 보니까 임상하다 보니까 살이 너무 많이 빠지네. 그래서 삭센다는 비만 치료제로 개발이 된 건데 네. 요거 삭센다가 5에서 9% 정도 감량이었거든요. 네. 체중에? 네. 보통은 되게 많이 빠질 것 같지만 그 전과 비교해서 5% 이상 감량이 되면 이거 비만에 효과가 있네. 있다. 네, 이렇게 보는데 삭센다가 이제 많게는 한 10%였는데 네. 이 마운자로라는 약이 22.5%니까 이게 굉장히 이거 건강에 문제 그러니까 없습니까?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20%가 이 약이 네. 어떻게 보면 매블쇼 두 MC 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면 네. 이제 GLP-1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네. 그다음에 GIP라는 게 있는데 네. 원래 이제까지 비만 치료의 최강자는 GLP-1이라고 하는 물질을 흉내낸 거였어요. 그게 이제 삭센다 같은 약입니다. 네. 이 최욱 MC하고 비슷해요. 효과가 있어요. 단독으로도. 그런데 이제 그 GIP라고 하는 요 물질하고 비슷한 걸 약을 만들어서 써보니까 효과 없어요. 약간 좀 정영진 씨하고 좀 비슷해요. 하는 게 비슷한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단독으로 좀. 근데 이제 최욱 씨가 지난번에 혼자서 MC를 하니까 되게 힘든 날이 있었잖아요. 정영진 씨가 딱 오니까 갑자기 딱 살아났잖아요. 살아나. 이번에 나온 이 마운자로라는 약 성분은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요. 그러니까 GLP-1이라고 하는 그 물질하고도 비슷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최욱 씨 일도 하고 정영진 씨 일도 하니까 둘이 합쳐지니까 시너지 있지. 살이 쫙쫙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지금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출시는 아직 안 된 거죠? 이제 출시가 됐죠. 당뇨 쪽. 당뇨 쪽으로만. 그런데 이제 비만 쪽을 출시가 또 돼야 제약회사가 돈을 벌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제 기대를 하고 있죠. 이제 아무튼 비만 치료제? 비만 치료제죠. 비만 치료제로 이제 승인을 신청을 해놨어요? 이제 임상은 이미 많이 진행이 됐고 지금 임상 결과가 이제 24kg 22.5%라는 거고요. 네. 이제 뭐 초읽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좀 아까 부작용 얘기 물어보셨는데 예,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 그러니까는 알려진 부작용이 이제 삭센다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 장기적으로 그 비만 치료에 쓸 수 있는 약들은 단기적으로 썼던 기존의 약과 좀 부작용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기존에 썼던 식욕 억제제들의 부작용이 워낙 강했다 보니까 네. 의존성도 세고 중추에 대한 부작용도 강했다 보니까 그에 비해서 얘는 괜찮지 않냐. 얘는 뭐 오심, 구토, 뭐 설사, 복통 요런 컨디션이 조금 떨어지고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요. 네. 이제 현재까지 알려진 거는 그 정도 수준인데 사실은 더 연구가 돼야 되는 게 아직 출시된 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이게 전임상 쥐한테는 갑상선암을 일으킨다거나 또는 유방암의 위험 그리고 뭐 여성들한테 이제 그 유산이라든지 기형아 출산의 위험 이런 것들이 사실 임상에서 밝혀진 건 아니지만 네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조심해야겠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비만 치료제를 할 때 임상은 BMI 지수가 30이 넘어가는 이제 진짜 비만인 사람들한테 했어요. 그러니까는 뭐 키가 160이면 한 70kg 넘어가는 요 정도 사람한테 해서 효과를 검증한 건데 우리나라는 좀 제가 약국에서도 이 삭센다를 받으러 오는 분들을 보면
정상이거나 말랐는데 더 빼고 싶어서 하는 경우들이 있고 지금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데서 손쉽게 처방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게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저는 되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네. 어디까지나 네. 당뇨나 비만 쪽의 인구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활용될 여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삭센다가 일주일에 한 번, 아까 하루에 한 번인데 요 마운자로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면 돼요. 주사로 맞습니까? 네, 주사로 맞는 거라 주사에 대한 거부감도 훨씬 줄였고. 네. 야, 근데 이거는 진짜 뭐 악용이랄까 하여튼 뭐 남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맞아요. 예를 들면 뭐 결혼 앞둔 분들도 그렇고. 맞아요. 실제로 급하게, 지금도 네. 그렇게 많이 해요. 아, 그래요? 네. 급하게 좀 빼고 싶은 분들은 조금 무리해서라도 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이런 임상에 미국에서 고도 비만인 분들이 참가를 하잖아요. 그런 이제 약이 아직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50주 동안 참여를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끝나요. 끝날 때 너무 아쉬워한대요. 오히려 내가 이제 맞는 동안에 너무 많이 뺐는데 다시 원래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언제 이 약이 나오지? 하고 그런 인터뷰들도 많이 실립니다. 만약에 그 끊는 순간 다시 찐다면 그럼 계속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내가 먹는 걸 어떻게 잘 분해해 갖고 살 안 찌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먹는 거 자체를 줄여준다는 거예요? 먹는 거 자체를 줄이기도 하고 이 약 자체가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기도 하고. 아까 좀 얘기했잖아요. 네. 물질. 근데 이거 지금 그 임상을 하면서 좀 특이했던 게 보통은 식이요법을 하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임상에서 이제 식이요법을 한 군과 또 식이요법을 제한을 두지 않은 군이랑 네. 살이 빠지는 효과가 비슷했다고 해요. 와. 그러니까 이게 먹으면서 먹는 살 거에 뺄 수 대한 있다는 거네. 스트레스. 와, 이거 완전 주식 대박 나겠네. 어디예요 이거? 이건 제약사. 대박이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위장 운동이 많이 느려지고 속이 좀 구역구토가 있으니까 많이 그럼에도 힘들어요. 불구하고 할 것 많이 같아요. 네, 아니 그 많이 사람들 할 것 먹기가 쉽지가 같아. 않은 어디냐고요? 미국의 릴리라고 하는 제약회사인데 릴리. 근데 사실 주가에 아직까지 또 반영이 될 듯 말 듯 한 게 장기 연구 결과가 아직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당뇨 치료제로 히트를 쳐가지고는 큰 돈이 안 돼요. 왜요? 그 비만 쪽에 그러니까 비만 쪽. 비만 쪽은 시장이 사실 클 거 아니에요. 그게 보험이 안 되잖아요. 네. 돈 내고 사는 거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큰 돈을 벌려고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아마 내년에 이 약하고 또 경쟁이 되는 다른 약하고 이제 그 다 나와가지고 아마 이제 각축을 벌일 것 같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운자로? 네네. 마운자로. 이게 약 이름이에요 아니면 성분 이름이에요? 약 이름입니다. 약 이름이에요. 성분은 더 어려워요. 네. 티르제파타이드. 네, 성분은 왜 이거 알아서 뭐 하려고? 티르제파타이드. 그건 뭐 알 필요는 알 없는데. 필요 없잖아. 네. 릴리에서 만들었다 이거죠. 마운자로. 네. 당뇨인 분들한테는 아무튼 좋은 게 네. 이게 이제 그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체중도 줄어들고 그뿐만 아니라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는 이런 약들을 제대로 써주면 심혈관계 위험도 함께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심장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쓰러진다든지 사망한다든지 이제 이런 확률도 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약 네. 자체는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약이긴 합니다. 오늘 건강이 최고 내용이 재밌었나 봐. 시청자분들이 많이 늘었네. 아유, 저 양반 와 있잖아. 아, 이승이. 그런 거예요? 얘네들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나 봐. 뭐 건강에 관심이나 있겠어 이분들이. 근데 그냥 보시는 거구나. 그냥 보는 거야. 개똥밭보다는 낫잖아 이승이. 네, 알겠습니다. 저 오늘 뭐 그리고 짧게 뭐 커피, 와인 뭐 관련해서 뭐 갖고 오셨습니까? 아 요거는요. 네. 사실 뭐 커피 왜 또 이번에 몸이 안 좋다는 건 또 나왔어? 아니 몸이 좋다는 거 나왔어? 두 가지 동시에 나오잖아.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커피는 항상 두 가지 동시에 나와요. 한 잔씩 마시면 심장계. 오전 기사에는 커피가 건강에 좋다. 오후 기사에는 커피가 몸에 안 좋다. 압류 바란다. 네. 근데 이건 좀 약간 창피해요. 왜냐하면 영국의 가디언지라고 하는 굉장히 그 좋은 기사 많이 실리는 일간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뭐 커피는 몸에 나쁘고 레드와인은 좋다는 거는 잘못된 건강 상식이다라는 기사가 실렸어요.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실렸거든요. 네. 그걸 이제 국내에서 보고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기사를 간단하게 짧게 썼어요. 뭐라고? 네. 그래서 뭐 커피는 사실은 몸에 좋을 수도 있다. 좋을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뭐 레드와인은 건강에 이롭다는 증거가 생각보다 빈약하다. 너무 간단하게 썼어요. 근데 원래 기사는 굉장히 내용이 좋거든요. 네. 너무 간단하게 써가지고 그래서 좀 애매한데 아무튼 커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0-30년 동안에 커피가 실제로 여러 가지 뭐 질환 예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성인병을 예방한다는 근거들이 많이 축적이 돼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어디 가가지고 뭐 커피 몸에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20, 30년 전의 이야기를 하는 걸 수 있어요. 요즘에 이제 최근 20, 30년 동안에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않는 이상은 커피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커피로 섭취하는 게 항산화 물질이 뭐 거의 1, 2위를 다툴 정도. 그만큼 채소를 안 먹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생각보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거나 하루에 막 4잔, 5잔 이상 넘어가지 않으면 한 2, 3잔 정도일 때는 건강상 이런 게 많다. 뭐 이런 와인은 와인은 이제 생각보다 뭐 와인 마시면 특히 레드 와인에 뭐 레스베라트롤이라고 해서 항산화 물질이 엄청 들어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 그게 와인을 막 500리터 마셔야 된다.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아니 뭐 몸에 좋다고 나왔는데 이게 진짜 몸에 이로울 정도라면 뭐 하루에 뭐 500리터를 마셔야 된다. 뭐 그런 얘기 있었어. 그리고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뭐 기사에 나온 건 아니지만. 와인 많이 마셔서 프랑스 사람들이 건강해졌다라고 미국에서 보도를 해서 이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알고 보니까 프랑스 사람들도 술을 적게 마시면서 지금처럼 이제 사망률이 떨어졌다. 이런 통계가 나중에 또 따로 나왔어요. 술은 적게 먹는 게 좋다. 그래서 술 많이 마시면서 뭐 건강에 좋다는 건 좀 그거는 건강을 위해서는 와인 마시지 마라. 와인을 특히 뭐 건강상 마셔야 될 이유는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다. 증명된 건 없다고. 이승희님은 와인 좀 드십니까? 와인 좋아해요. 아 그래요? 와인 먹으면 저승이 돼? 네. 저승이? 저승이. 어떻게 나 이거 막을 수가 없네. 어떻게 그냥 가라 넌 저승으로. 넌 안 되겠다. 은퇴 고려해봐야 돼. 저승으로 가야 되겠어. 은퇴 고려해봐야 돼. 이거 이승희님 진짜 제가 요즘에 살이 좀 빠졌어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특별히 뭐 안 먹을래서 안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맛이 없거나 뭐 이렇게 등등해서 이제 좀 덜 먹으면 살이 빠졌거든요. 어떻게 촉진을 좀 한번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위 좀 만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좋아해. 저분은 그건 저걸 좋아해.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잖아. 안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저 좋아해. 배 안 만져보고 어떻게 알아? 모르지. 좋아해. 만져 또. 배 아파. 어떻게 나왔다. 근데 심각하게 지금 살이 빠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얼마나 빠지셨어요? 살이 한 5, 6kg? 그렇게 많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떤 거예요? 나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눈 되게 크게 뜨셨다. 일단 눈은 나왔고, 일단 눈은 살은 어떻게 쪄? 살찌고 싶어.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맛있는 거. 뭔데? 네? 뭔데? 먹고 싶은 거, 살찌는 거. 와 진짜 명이다 명이. 살 빠서 걱정이라니까 맛있는 거 먹으랍니다. 이 명입니다. 전문성. 더 이상 뭐 방법은 없지 뭐. 맛있는 거 먹으면 되지. 밤늦게 좀 먹을까요? 밤늦게 먹으면 살찌잖아요. 그러니까 밤늦게 좀 많이 드시고 일단 왜냐하면 너무 많이 마르신 너무 것 말랐어요, 같아요. 저 한 달 만에 뵀는데 사실 근데 지난달에 왔을 때 저도 갑자기 살이 많이 빠졌었거든요. 저는 근데 되게 신경 쓸 게 너무 많고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살이 빠졌었고 마음이 좀 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막 이러신 거. 나도 그래요. 죄송 지금 방송 아니에요? 왜 속상해? 방송 아니야?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나? 방송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래요. 두 분이서 속삭이네. 우리 이승희님은 뭐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아요? 걱정할 게 왜 많아요? 저요? 네. 저. 왜? 뭐 때문에? 그 한 달 전에 일이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은 기억 안 나요? 네, 그때는 되게 많이 고민도 많고. 금술 문제는 아니죠? 아니에요. 좋다 말았네. 알겠습니다. 네, 짧게 하나 다룰 게 있는데요. 눈치 없이 뭔데? 이게 이제 그 지난주에 식약처 보도 자료를 가지고 기사가 하나 나갔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고혈압 약을 안전하게 복용을 하려면 자몽 주스를 마시지 말아라. 근데 이제 그거는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떤 게 이제 따라 나왔냐면 칼슘 채널 차단제라고 하는 고혈압 약을 복용을 하고 있을 때 자몽 주스를 그 약을 먹기 1시간 전이나 약 먹고 2시간 이내에는 마시지
말아야 된다. 마치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약 먹기 2시간 전이나 약 먹고 서너 시간 지나서 자몽 주스 마시면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이게 잘못 나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문제가 식약처에서 매년 비슷한 보도 자료를 내는데 담당자가 거의 매년 바뀌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가끔가다 이렇게 잘못된 게 나와요. 네. 근데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몽 주스하고 이런 일부 혈압약, 전체 혈압약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요 상호작용은 보통 24시간에서 길게는 72시간까지 가기 때문에 네. 하루 중에 언제 이걸 비껴서 뭐 먹는다고 해도 상호작용이 생깁니다. 생긴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2시간, 1시간 이렇게 시간차 둔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네. 자몽 주스 한 잔부터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하루에 막 2잔, 3잔 이렇게 마시는 분들은 네. 심지어 뭐 이렇게 약을 한 알밖에 안 먹었는데 5알 먹은 것 같은 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까 네.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몽 주스 어디서 파는지도 모른다.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다. 너가 물어본 거지? 아니에요, 안 물어봤어요. 아 그래? 네. 혼자. 이걸 이제 다음번에는 네. 이승희 약사님한테 아이템을 제가 미리 넘겨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넘기세요. 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 합니다. 이승희님도 여기 나오는 게 그래도 뭐 좀 재밌나 보군요. 네. 네, 많이 재밌어하시네. 자주 나오실 거예요? 작가님 연락 오면 오면은 나오고. 네. 지금까지 연락이 안 간 적이 있었어요? 와, 저것들 저 진짜. 일 진짜. 진짜 내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것만 하라고 했거든. 근데 매번 그러더라고. 뭐 어디 뭐 출장 갔다 그러고 바쁘시다고. 세미나 갔다 그러고. 세미나 간 적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와, 언젠가는 그 뭐 약사 이제 그만한다는 얘기까지도 하더라고. 네. 전화 섭외 전화 이제 내가 한다. 네, 직접 챙겨야 되겠어.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